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여무제TV의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디에 나와 있죠? 잠실 세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잠실 세내가 신천역이었는데 신촌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잠실 세내가 뭐냐? 신천을 한글말로 세내로 바꾼 걸 뿐입니다. 근데 단순하죠? 잠실 세내역으로 이제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거의 한 10년째가 돼가고 있죠. 송파에서 유명한 상권이라고 하면은 잠실 세내역 이쪽과 이제 방위동 먹자 상권 있잖아요. 네네네. 롯데타워 옆에 거기는 나중에 촬영하도록 하고 잠실 세내역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낮 시간에 조금 일찍 왔어요. 4시경에 지금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4시에도 상권이 어떤지도 또 봐야 되니까 낮에 그것도 한번 보고 밤 상권은 제가 또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상권 보러 가시죠. 고고고. 선생님, 저희가 이제 잠실동 메인 상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잠실 세내역에서 바로 이면도로 좀 널찍한 도로이면서 메인 도로인 거죠. 이쪽 메인 먹자 상권에 매각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2018년, 19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자 상권을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여기 최근에 매각된 사례가 있어서 이거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먹자 상권에서 200m, 300m 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도로는 일방 통행 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6m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건물이 이번 연도 3월 달에 127억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가 대지가 120평이어가지고 평당금을 따지면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라인으로는 거의 1억이 넘게 팔린 사례가 없었는데 네네. 거의 유일하게 1억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게 연면적이 393평이에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최근에 나온 매물들 중에 먹자 상권에 있는 곳이 거의 1억 2천 수준 나온 게 있거든요. 매매 금액도 거의 좀 비슷하고 그 건물이 조금 더 투자성이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 지금 소유권 이전은 안 됐고 6월달 정도에 이제 소유권 이전 예상이 돼가지고 소유권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은 이쪽 말고는 없고 저희는 이제 다시 먹자 상권으로 가가지고 네, 메인 상권으로 가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진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차에 대한 변동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권이 좀 되게 특이한 게 정면으로 바라보잖아요, 회사님. 여기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고 왼쪽이 주거 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런 상권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나와 있는 호가나 시세로는 상업지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평당 1억 위아래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건물들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시세는 한 1억 2천 정도면은 적정 시세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 나름대로 1층 임대료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월요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름대로 저녁에 사람이 계속 붐비는 곳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밤에는 진짜 많은데 제가 만약에 이쪽에 건물을 보러 오잖아요, 회사님. 낮에 이 시간대 와가지고 건물을 본다 그러면은 저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 유동인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점심때 살짝 있다가 바로 또 꺾이고 또 저녁에 돼서 이제 사람이 또 많이 오는 구조인데 사실 평일에 저녁에도 그렇게 엄청 많지 않아요. 평일 저녁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 신천은 예전에 송파에서 거의 주름 잡고 있다가 네. 석촌호수가 생기고 네네. 롯데타워가 생기면서 방위동 먹자 상권으로 많이 뺏겼죠. 왜냐면 거기 석촌호수에서 돌고 여기로 오겠어요? 거기로 가지. 그래서 약간 상권이 많이 분산이 됐는데 여기가 나름대로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야구장.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야구 경기가 한 9시에서 10시에 끝난단 말이죠. 네. 그때 사람들이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0시부터 또 살아나는 상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야구 경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월요일 빼고 6일을 야구 경기를 하잖아요. 또 여기가 이제 주요한 게 LG랑 두산이 여기를 홈으로 쓰고 있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경기 순위에 따라서 이쪽 상권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사실 여기가 이제 거의 90년대에 정말 흥했었거든요. 90년대 거의 뭐 제2의 압구정이라고 별명이 있다가 2000년대 초에 잠실 주공 1, 2, 3, 4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 근처에 있는 그 상주 인구 배우 세대 6만 세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개발될 때까지 좀 조용해졌다가 2010년도에 좀 다시 유명해지게 하면서 괜찮아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인 상권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라인은 공실이 없었어요. 공실이 없고 1층, 2층, 3층까지 스크린 야구, 뭐 스크린 골프, 사격, 노래방 이런 걸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저희가 또 빌딩 유튜버인데 상권 보러 오면 건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팔린 게 없습니다. 팔린 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19년도에 그나마 거래된 건물이죠. 김간혜가 임차해 있는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이 이제 19년 4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매매 금액은 97억에 거래가 됐어요. 대지평수가 79평이거든요. 그 금액을 좀 환산을 해보면은 1억 2,200만 원 정도라는 금액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도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왜 여기는 이제 거래가 안 될까?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사님 생각 좀 어떠세요? 사실 19년도까지는 이 라인이 그나마 거래가 됐는데 20년도에 토지 거래를 묶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4년 동안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9년도에 매각이 됐을 때 신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축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명도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임차인 분들한테 담당하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1층에 권리금만 4, 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임차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한두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임차인들도 그냥 나가시지는 절대 않을 거고. 신축을 했으면 나름대로 잘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맛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가보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한 얘기 중에서 이 상권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임대 시세거든요. 근데 여기 임대 시세가 1층이랑 2층이 높은데 상부층까지는 진짜 낮아요. 지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에서 7만 원 정도 되고 있고 1층이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이제 2층부터가 한 10에서 한 16만 원. 그리고 이제 3층 이상부터는 거의 한 7만 원대 정도로 낮아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이 많이 숨바뀜이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3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 없이 임차인들이 좀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대료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점에 관련된 임차나 주류의 이런 업종 제외하고는 받을 게 크게 없다. 3층, 4층 이쪽은 예전에 그냥 비디오방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또 노래방 이런 게 이제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권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거의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집도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진 않아요. 확실히 여기가 진짜 한 8시, 7시 정도부터 활성화가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권 아까 첫 스타트부터 끊어가지고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여기 또 이제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신기한 건물인데 리모델링 좀 잘 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이사님 뒤에 보시는 이 건물도 최근 거래 사례는 아니에요. 22년 9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이제 1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또 대지가 78평이거든요.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억 6,500만 원. 또 여기 일반 상업지였고 예전 건물이 그 호텔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 연면적이 381평 정도가 되는데 전 리모델링 비용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좀 계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00 이상 들지 않았을까. 금액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사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또 철거 비용만 하더라도 한 몇 억은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호텔이 이제 룸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내리벽이 아니었으면 다행인데 하지만 이제 그걸 다 철거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요새 철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허가받기도 쉽지 않아서 거기서만으로도 좀 몇 억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권이 그렇게 안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충분히 임차가 들어갈 법한데도 아직도 공실이네. 리모델링이 마무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위에는 공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호텔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기가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사님 여기 저희 끝까지 왔으니까요. 저 이면 상권도 먹자 상권이 많이 좀 파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좀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그래도 이렇게 이면 상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님 저거 좀 멋있다. 롯데타워 이렇게 딱 보이는 거. 바로 보이네요, 롯데타워가. 제주도에서도 보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먹자 상권처럼 1층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예전에 좀 유명했던 분이 건물을 사고 팔았던 그 건물입니다. 시스타 다솜 씨가 2016년도에 이거를 한 31억 3천인가? 3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바로 1년 뒤에 35억에 팔았죠. 나름대로 뭐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떼고 차 떼고 퍼 떼고 하면은 거의 원가에 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투자의 기재, 시스타 다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좀 아쉬웠죠. 왜냐면 이걸 샀을 당시에 임대료가 한 600만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팔 때는 한 900만 원 이상으로 맞춰놓고 팔았었어요. 1층도 거의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한 400만 원으로 올려놓고 나름 임대료 세팅을 해놓고 큰 소득 없이 팔았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가 그때 팔았을 때 2016년도에 사서 한 18년도 초에 팔았거든요. 그때 한 평당 5천대에 팔았는데 지금 여기 상권이 한 7천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만약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한 5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긴 하다. 바로 팔기에는 좀 아깝다. 확실히 강남 3구, 송파나 뭐 강남이랑 뭐 서초 이런 데들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긴 한데요. 장기 보유가 좀 약간 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또 사고 팔고를 자주 하면은 그 안에 드는 세금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취득세도 있고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서 한번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가장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메인도로에서 임대료가 1층이 25만 원에 30만 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 이제 임대 시세가 1층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2층 같은 경우 한 7에서 한 9만 원 사이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솔직히 3층부터는 안 되는 게 주택이에요. 여기서 3층 이상부터는 뭔가 음식점이 들어가기도 살짝 애매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집 같은 경우에는 메인 상권들이 좀 많다 보니 여기는 좀 약간 진짜 맛집 위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거나 고깃집들이 좀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걸어와봐서 아시겠지만 저기도 공실이 없었고 여기도 1층이 공실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심지어 손님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근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탄탄하게 유지는 되고 있는 상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봤어요. 그게 SNS에서 인기 있는 상권을 탑 10으로 이제 묶어놓은 건데 1등이 성수예요. 2등이 이제 홍대, 3등이 연남, 4등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잠실. 여기가 네. 그리고 이제 5등이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을 잠시 넘었다고? 네. 그거 약간 조작된 거 아닌가?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네.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권이다. 네, 그만큼 이제 SNS에 젊은 세대들이 검색을 하는 순위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잠실이라는 이 상권이 파급력이 좀 큰 거죠. 네네, 아직까지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 네네.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온 것 같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잠실 세내 먹자 상권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습니다. 마무리돼서 좀 보니까 이제 유니폼 입고 계신 분도 엄청 많네요. 그렇죠. 야구 경기가 이제 5시 반에 6시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잠실 세내 상권은 동네 상권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야구장 상권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야구 경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5시 한 20분 정도가 됐는데 유동인구도 조금 많아지기도 했고 이런 또 영업하시는 곳들 안에도 이제 고객들이 많이 차긴 했거든요. 아마 좀 밤 상권 되면 더 많이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잠실 세내 신천 상권은 이제 오랜만에 와봤는데 예전이나 좀 바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물론 예전에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처럼 살아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장사가 될 수 있을 만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낯선 것만 보여드렸는데 밤 상권도 마지막에 영상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상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